격투 스포츠는 체중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투기 종목 중에서도 복싱은 유독 체급이 많이 나뉘어진 스포츠인데요. 상대방을 때렸을 때 맞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충격은 때린 사람의 체중과 속도에 비례합니다. 즉,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파워가 더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이 더 많이 나가면 그만큼 덩치가 크기 때문에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선수는 내구력과 골격 그리고 리치에서도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격 사거리가 정말 중요한 복싱 같은 경우에는 거리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경기를 가져간다고 할 정도로 리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지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복서라도 체급을 올려서 싸우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고로 자신의 체형과 맞지 않은 체급에서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감하고 대단한 일인데요. 체급이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8체급 챔피언에 성공한 무시무시한 동양인 복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매니 파키아오입니다. 보통 두세 체급을 석권하면 당대 최고의 선수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 체급도 아니고 무려 8체급 세계 챔피언이 동양에서 탄생한 것이죠.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파키아오가 역대 최고의 복서라는 평가를 받을 때쯤 한 전설의 복서가 주먹을 불끈 쥐고 저 녀석이 세계 최고라고 한번 붙어보고 싶군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는 바로 골든보이 오스카 델라 호야 선수입니다. 델라 호야 선수 역시 복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설의 선수죠. 복싱 역사상 최초로 6체급을 석권한 선수이며 실력과 기록뿐만 아니라 경기 스타일 자체도 너무나고 화끈하고 재미있어 세계적으로 팬이 굉장히 많은 복서입니다. 그렇게 세기의 매치의 냄새를 맡은 복싱 프로모터들은 바로 작업에 들어갔고 두 선수의 경기는 결국 성사됩니다. 때는 2008년 12월 39승 5패의 오스카 델라 호야 선수와 47승 3패 2무의 매니 파키아오 선수가 붙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는 웰터급 경기로 67kg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요. 개최 당일을 기준으로 델라 호야는 66kg, 매니 파키아오는 64kg를 기록했습니다. 복싱 전문가들은 실력을 떠나서 파키아오가 자신의 평체보다 높은 웰터급에서 이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스카 델라 호야 선수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심지어 파키아오는 델라 호야보다 키가 약 10cm나 더 작았으니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당연히 피지컬 선수가 더 유리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말 그대로 반전 그 자체였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야흐로 2008년 12월 6일 복싱 역사가 깊은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 경기장에 양 선수 입장합니다. 신난 듯 활짝 웃으면서 스텝을 뛰고 있는 파키아오 선수, 신장 168cm에 몸무게 64kg, 29살입니다. 자, 그리고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걸 보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몸을 덮여놓은 것 같은 델라 호야입니다. 10cm가 넘는 리치 차이, 거기다 대충 봐도 델라 호야가 훨씬 두꺼워 보이니 파워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파키아오는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키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양 선수 잽으로 거리를 재봅니다만 정말 리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 선수 잽으로 거리를 재면서 상대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키아오 선수 경쾌하게 스텝을 밟으며 더블 잽을 주면서 시야를 가려보는군요. 오스카 선수가 어떻게 머리를 움직이는지 파악해보는 것 같습니다. 오스카 선수 레프트 바디 그리고 레프트 훅, 하지만 파키아오 잽싸게 피합니다. 오스카 선수 초반부터 무게 실은 펀치로 기선 제압을 해보네요. 자, 말이 끝나는 순간 파키아오 오른쪽 사각지대로 빠지면서 스트레이트, 다시 순간적으로 몸을 회수하면서 그 회전력을 이용한 라이트 훅. 오스카는 레프트로 반격하려고 하지만 빠르게 공수 전환이 되는 파키아오의 타이밍을 잡는데 실패합니다. 다시 정확히 거리를 잡고 원투, 하지만 스텝으로 날렵하게 피한 뒤 섬광 같은 투 어퍼. 파키아오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것이겠죠.
자, 여기서 파키아오 몸을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페인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고개를 흔들고 있으면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카운터에 노출되기도 쉽죠.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키아오 선수의 1인칭 시점 영상입니다. 원투부터 진짜 모든 것이 예술인데요. 거기에 정신없이 스텝을 쓰고 머리를 흔들어주죠. 상대방이 시야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저 위빙을 보십시오. 보통은 체력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흔들지 않고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카운터를 노릴 때 머리를 흔들죠. 보통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이 흔들지만 파키아오는 엄청난 체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머리를 계속 흔들어줍니다. 손도 손이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도 너무 빨라서 어디를 때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 사방을 흔들며 타이밍을 재는 파키아오.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벗어나면서 예비 동작 없이 스트레이트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파키아오 선수 점점 리듬을 타기 시작하죠. 다시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스텝인 스트레이트. 정말 대단하군요. 오스카 선수는 저 스트레이트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반격하면서 2-1. 하지만 파키아오 선수 거리를 좁혀 오스카 선수의 공격을 차단해버립니다. 파키아오의 잽, 그리고 가볍게 스텝이 나면서 얼굴을 가리는 스트레이트. 이에 오스카 선수 2-1-2를 쓰나 닿지 않습니다. 오스카 선수 투훅, 투어퍼, 투훅. 하지만 말 그대로 파키아오는 모조리 피해버립니다. 다시 오스카 선수 힘이 잔뜩 실린 채로 투훅, 투. 하지만 전혀 먹히지 않죠. 이렇게 1라운드 끝이 납니다. 아휴, 어마어마한 경기네요. 오스카 선수 쉬는 시간에 어떤 지시를 받았던 걸까요? 2라운드가 시작하자마자 거리를 좁히고 더 저돌적으로 붙어버립니다. 파키아오 선수 뒤로 스텝 밟으며 코너에 몰리면서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섬광 같은 레프트 주먹을 꽂으며 코너에서 빠져나옵니다. 체급과 힘으로 몰아붙이려는 오스카. 근접전으로 가지만 파키아오의 핸드 스피드와 스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스카 선수는 3라운드에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지만 라운드 내내 파키아오는 모든 면에서 오스카를 압도합니다. 4라운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스카는 다급한 마음에 들어가 보지만 오히려 파키아오의 무게 실린 라이트 훅에 제대로 맞습니다. 이제 나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네요. 이렇게 오스카 델라호야는 리치가 더 길지만 오히려 거리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파키아오의 속사포 펀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죠. 자, 근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오스카 델라호야 선수의 펀치가 점점 느려지고 경기의 흐름이 점점 파키아오에게 기우는 이유가 뭘까요? 네, 멕시칸 복싱 스타일을 구사하는 오스카 델라호야의 스타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실 이보다 끊임없는 압박으로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스타일인데요. 문제는 파키아오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움직임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파키아오 선수가 굉장히 스텝을 많이 밟고 계속해서 머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압박 복싱을 펼쳐야 하는 오스카 선수는 압박은커녕 쫓아가기만 하다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델라호야 선수 정도면 파키아오의 스텝이 월등하니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것을 알 텐데 왜 계속 쫓아가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계속해서 압박을 하다 보면 다른 선수들처럼 결국엔 지치고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키아오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오스카의 전략은 양날의 검으로 적용해 자신의 체력이 먼저 고갈해버린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4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오스카의 코치가 상당히 다급해 보이네요. 야, 너 지금 주먹 안 지르고 있잖아. 쟤 지금 바디 완전히 비었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주먹을 던지란 말이야. 스스로 의심하지 마. 쟤는 그냥 단순히 너보다 빠른 것뿐이라고. 별거 아니야. 너 지금 4라운드나 날렸어. 정신 차려. 오스카 선수 뭔가 멘붕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싱은 굉장히 냉혹한 세계입니다. 오스카 선수가 지친 것을 눈치챈 파키아오는 본격적으로 기어를 올립니다. 5라운드 내내 파키아오는 오스카 선수가 인간 샌드백인 마냥 페이스를 유지하며 마음껏 두들겨줍니다. 멈추지 않는 연타에 오스카는 가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죠. 이대로 5라운드는 끝이 나고 맙니다. 파키아오의 코치는 슬슬 경기를 끝내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파키아오 보고 더 이상 게으른 경기 운영은 하지 말고 계속해서 링 중앙을 선점하라고 지시하죠. 그렇게 6라운드가 시작되고 파키아오는 귀신같이 코치의 말을 따라 링의 정중앙을 절대로 뺏기지 않고 우뚝하게 서 있습니다. 파키아오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오스카는 더 긴장하게 됩니다. 체급이 더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압박하는 희한한 상황입니다. 6라운드가 종료되면서 오스카의 코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오스카에게 파키아오가 지쳤으니 공격을 퍼부으라고 지시하죠. 공이 울리고 오스카 선수는 전면전을 펼치려고 하지만 오스카 선수는 괜히 무리해서 같이 싸워보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많이 맞는 경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파키아오는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연타를 날립니다. 8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오스카 선수는 손을 뻗어보려고 하지만 이미 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엔진 속도가 빨라지는 파키아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네요. 8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오스카 선수는 먼지나게 맞습니다. 더 이상의 경기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오스카 측의 진영. 결국 코치가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8라운드 만에 파키아오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피지컬이 더 큰 오스카 선수가 패배하자 전 세계의 수많은 복싱 팬들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후 인터뷰를 통해 파키아오는 이 경기를 위해 스피드 위주로 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체력과 스피드도 경이롭지만 시야에서 쓱 사라졌다. 예비 동작 없이 날리는 왼손 같은 파키아오의 고급 복싱 테크닉도 그가 승리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파키아오의 모든 것을 보여준 무대가 아닌가 싶네요. 개인적으로 복싱 너무 좋아하는데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